요즘 유통업계에서 여기만큼 핫한 곳이 있을까 싶습니다. 없는 게 없이 모든 게 다 있다는 그곳. MZ세대들의 놀이터이자 외국 관광객들의 필수 쇼핑 코스, 바로 다이소인데요. 다이소의 하루 평균 방문객은 100만여 명에 달하고요. 지난해 기준 매장 수는 1,519개, 편의점을 제외하면 오프라인 매장 수로 대한민국 1등입니다. 고객들의 팬덤은 더 막강하죠. 다이소에서 만수르 놀이를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쫙 풀린다. 싼 맛에 샀다가 좋은 품질에 더 놀라는 다이소 제품. 이런 반응들이 넘쳐나는데요. 특이한 건 경쟁업체이기도 한 대형마트 쇼핑몰들도 다이소 매장을 입점시키려고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다이소 매장에 일단 들어오면 손님을 끌어모으는 힘이 엄청나기 때문인데요. 한마디로 다이소 매장이 상권을 살린다는 얘기죠. 실적을 보면 이게 증명이 되는데요. 2023년 다이소는 창사 이래 최초로 매출 3조 원을 돌파했고요. 영업이익률은 이마트, 롯데쇼핑, 쿠팡 같은 쟁쟁한 유통기업들보다 2배, 3배 이상 높습니다. 1,000원에서 2,000원, 비싸봐야 5,000원을 넘지 않는 물건을 팔아서 그야말로 넘사벽으로 돈을 벌어들인 건데요. 다이소의 파죽지세, 거침없는 성장에는 바로 이 사람, 박정보 회장이 있습니다. 올해 나이 80인 박정보 회장은 13평의 작은 매장으로 출발한 다이소를 26년 만에 유통 공룡으로 키운 자수성가 기업인이죠. 1,000원짜리 상품은 있어도 1,000원짜리 품질은 없다는 뚝심의 1,000원 경영으로 다이소만의 경쟁력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요즘 업계의 관심은 과연 다이소가 화장품 유통에서 올리브영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느냐, 여기에 쏠려 있습니다. 다이소의 가성비 화장품이 품절 대란을 일으키면서 뷰티 성지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얘기는 뒤에서 더 짚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다이소 신화를 만들어낸 박정보 회장의 숨은 비결과 다음 청사진을 만나보겠습니다. 대학 졸업 후 16년간 회사 생활을 했던 박정보 회장은 45세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죠. 당시 회사에서 파업이 일어났는데 생산 책임자였던 박정보 회장에게 책임의 화살이 쏠리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겁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 실직자가 됐으니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이 엄청났다고 하는데요. 그 절실함에서 출발한 게 다이소입니다. 박정보 회장은 동생의 일본 사업을 돕다가 일본 백엔샵에 생활용품을 납품하는 일을 하게 됐고요. 전국 곳곳 일본 전역을 뒤지며 품질 좋은 상품을 발굴, 기획해서 인정을 받았다고 하죠. 이때 쌓은 노하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국에서도 균일가 샵을 직접 운영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1997년 1호 매장을 열게 되는데요. 타이밍도 절묘했죠. 매장을 낸 지 몇 달 뒤에 IMF가 터지면서 1,000원 균일샵인 다이소 매장에 고객들이 몰리게 된 건데요. 이때부터 박정보 회장이 지킨 원칙은 단 하나. 균일가를 유지하되 싸구려를 팔지는 않는다. 즉 품질은 높게, 가격은 싸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바로 박정보 회장이 업계의 관행을 확 뒤집었기 때문인데요. 보통은 제품 원가에 마진을 붙여서 소비자 가격을 결정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박정보 회장은 1,000원, 2,000원으로 가격을 먼저 정해놓고 이 가격에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를 찾는 겁니다. 당연히 제조업체에서는 무슨 수로 그 가격을 맞추냐, 절대 안 된다 하며 펄쩍 뛰겠죠. 그러면 이때 다이소가 원가 절감 방안을 제안하는 겁니다. 박 회장은 직장에서 생산 책임자로 일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원가를 줄일 수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안다고 하죠. 이런 노하우를 기반으로 불필요한 공정이나 기능, 포장 같은 걸 확 빼고 10만 개, 100만 개 이렇게 대량 발주를 해서 또 한 번 단가를 낮춥니다. 여기에 100% 현금 거래와 장기 거래를 하는 등의 신용을 토대로 제조업체와 네트워크를 쌓아온 건데요. 그렇지만 원가와의 전쟁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겠죠. 박정부 회장 말에 따르면 마치 냉장고에 코끼리 집어넣기, 신데렐라 구두에 발을 맞추는 것처럼 힘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원가를 맞출 수 있는 곳이라면 유럽, 남미, 아프리카를 가리지 않고 해외를 찾아다녔고요. 그 거리만도 지구를 60바퀴 넘게 돈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발품을 판 덕분에 대나무 상품은 베트남, 도자기와 유리는 터키, 이런 식으로 해외 3,600여 개의 협력업체를 갖추게 된 건데요. 균일가 원칙을 지키겠다는 집요함,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죠. 다이소의 성장을 이끈 또 하나의 비결, 소비자의 니즈를 공략한 신제품 라인업입니다. 초창기 저렴한 생활용품을 주로 팔았던 다이소는 2010년대부터 식음료, 반려동물 펫제품, 레저 캠핑용품 등으로 상품군을 대폭 확대했죠. 다이소에서 파는 제품은 무려 3만여 종, 매달 출시되는 신제품도 600여 개에 달합니다. 특히 SNS 트렌드 등을 발빠르게 반영해 핫한 유행템을 대거 탄생시킨 덕분에
MZ세대들이 열광하는 핫플레이스가 됐는데요. 여기엔 소비자의 니즈를 미리 캐치한 박 정부 회장의 안목도 한몫을 했다고 합니다. 박 회장은 해외 출장을 갈 때마다 현재 다양한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철저한 시장 조사를 했다고 하죠. 이렇게 기획된 히트 제품이 원예용품과 파티, 와인용품입니다. 언젠간 이런 제품들의 수요가 생길 테니 다이소에 가면 다 살 수 있게 하자,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한 건데요. 덕분에 코로나 이후로 원예용품이 데이트를 쳤고요. 다양한 파티용품도 다이소만의 킥으로 자리를 잡았죠. 시대 변화와 고객의 니즈를 앞서 준비하는 기획력, 이게 다이소의 경쟁력인 셈인데요. 그렇다면 다이소의 새로운 성장 엔진은 뭘까요? 바로 화장품 뷰티 제품입니다. 요즘 가성비를 앞세운 다이소 화장품의 인기 정말 대단하죠. 품절 대란을 일으킨 VT 리들샵만 봐도요. 시중에선 이 제품이 3만 원대인데 다이소에서는 이걸 3천 원에 팝니다. 주요 성분은 비슷하지만 용량, 포장 거품을 확 줄여서 가격을 10배 이상 낮춘 거죠. 당연히 소비자들은 열광을 했고 덕분에 다이소의 뷰티 매출은 지난해 85%, 올해는 217%나 증가했는데요. 사실 다이소 화장품이 이렇게 각광받게 된 데에는 남다른 일화가 있습니다. 2015년에 한 뷰티 유튜버가 다이소 화장품으로 풀 메이크업을 하는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당시만 해도 화장품 품질이 엉망이어서 이 유튜버는 다이소 화장품을 사용해보고 바로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하죠. 그런데 이 영상이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박 정부 회장으로선 정말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을 텐데요. 이때부터 다이소, 품질을 끌어올리는데 팔을 걷어붙입니다. 네이처 리퍼블릭, 한국콜마, 코스맥스 같은 믿을만한 브랜드들과 제휴를 해서 성분 개선에 나섰고요. 박 정부 회장이 직접 취급 제품을 고를 정도로 품질에 신경을 쏟았다고 하죠. 그 결과 다이소에는 네로라는 화장품 브랜드가 입점을 했고요. 국내 최대 화장품 기업인 아모레퍼시픽, LG 생활건강까지 다이소 전용 제품을 만들어 입점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환골탈태, 리브랜딩에 성공을 한 건데요. 이제 관전 포인트는 다이소가 올리브영의 진짜 대항마가 될 수 있느냐입니다. 올리브영은 국내 헬스앤뷰티 시장의 90%를 점유 중인 절대 강자죠. 하지만 다이소의 오프라인 매장 수가 올리브영보다도 더 많고 확장 속도도 빠른 만큼 다이소 화장품의 잠재력이 만만치 않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고물가와 소비 양극화가 이어지는 만큼 다이소의 파이가 커질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거죠. 물론 아직은 올리브영의 아성을 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많습니다. 올리브영의 경우 입점 브랜드가 2,400여 개에 달하고요. 2023년 뷰티 제품 매출이 3조가 넘죠. 반면 다이소의 화장품 매출은 아직 3천억 원대 안팎이고요. 균일가 정책으로 인해 확장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더구나 무신사, 컬리 같은 업체들은 물론이고 국내 편의점들까지 화장품 판매에 뛰어들면서 그야말로 뷰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박 정부 회장, 온라인몰과 물류 역량을 키워서 시너지를 더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입니다. 다이소는 다이소몰과 샵 다이소를 개편하고 전국 2길 배송 서비스를 론칭했고요. 세종시에 4천억 원을 투자해 온라인몰을 위한 물류센터도 짓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화장품 비중을 늘리고 온라인몰을 강화하는 게 오히려 다이소만의 매력을 떨어뜨리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만 박 정부 회장의 입장은 확실하죠. 앞으로도 다이소의 본질은 지켜나가겠다는 겁니다. 즉 화장품과 다른 제품의 비중을 골고루 유지하고 온라인몰은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는 보완 도구로 활용한다는 건데요. 다이소만의 정체성에 새로운 성장 엔진이 어떤 균형을 이뤄갈지 지켜봐야겠죠. 1,000원짜리 지폐와 1,000원짜리 다이소 제품 중 고객이 망설임 없이 다이소 제품을 선택할 때 고객의 입에서 이게 어떻게 1,000원이지? 라는 탄성이 나올 때 비로소 우리의 가치는 구현된다. 박 정부 회장은 가격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겠다는 신념으로 업의 본질에 집중했고 매출 3조 원의 다이소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요즘도 전국의 다이소 매장을 수시로 찾는다는 박 정부 회장은 매출이 늘어났다는 소식보다 고객들의 감탄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하는데요. 국내 유통업계는 중국 이커머스의 공습 등으로 생존 경쟁이 더 치열해진 상황이죠. 앞으로도 다이소의 성장이 지속될지는 미지수지만요. 26년간 균일가샵의 원칙을 지켜온 박 정부 회장의 뚝심은 다이소만의 무기일 텐데요. 다이소는 국민 가게의 위상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진격의 다이소가 또 한 번 유통 역사를 쓸 수 있을지 여러분도 함께 지켜봐 주시죠.